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간 강령이 잘 계셨습니까? 저야 뭐, 항상 그러려니 그냥 살죠. 자, 일단은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의 네네. 주제, 그냥 키워드 하나가 그냥 원룸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 예. 네네. 근데 동네 꼬마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룸은 너무나 소름 끼치니까. 예, 도대체 어떤 일일지 지금 원룸에 살고 계신 분들 공포에 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기존에는 아시는 뭐 선배님을 통해서 들었다, 뭐해서 들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것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쭉 시참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귀족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쵸, 예.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봐요, 저한테. 이게 누구냐고. 네네. 근데 이게 뭐 말을 해도 되는 건이 있고 좀 애매한 그렇죠. 거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예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사건이 2006년도예요. 2006년도에 똘순이세요. 여성분이세요. 나이는 20대 중반이셨고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전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나이인지라 아르바이트보다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한번 괜찮은 일자리가 났다고 하는데 너도 한번 입사 지원을 해봐라. 얘기를 해서 거기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일반 사무직이었대요. 그러면서 여기가 완전 개꿀 빠는 데라고 한번 지원이나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그쪽 연락을 해서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었는데 연락이 왔대요. 얼굴 한번 보자고, 면접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업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진짜 꿀 빠는 포지션이긴 했대요. 다만 이제 급여가 세진 않고 몸이 편한 그런 직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순이가 이 직장에 컨택이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차를 아마 소유하고 있어서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조금은 변두리로 약간, 많이는 아니고 한 15, 20분 정도 나가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회사였는데 거기에다가 회사를 잡고 그럼 여기서 차를 타고 15분이면 다시 도심 쪽으로 나오는데 15분이면 오는 곳이 상당히 번화가였대요. 그래서 이 근방 어디에다가 집을 잡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본인이 살던 원룸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새로 방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번화가 쪽에 있는 원룸을 알아봤더니 금액이 좀 상당하더래요. 좀 부담스럽더래요. 급여가 세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저쪽에 하나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회사를 소개해준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근방 저쪽 복덕방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부동산 저기에 가서 물어보면 회사 근처에다 그냥 원룸을 잡아라.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번화가까지 차 타고 15분인데 굳이 번화가에다가 방을 얻을 필요는 없다. 네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거기 부동산 한번 가서 물어볼게 하고 이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여러 개를 보여줬대요. 근처에 듬성듬성 원룸들이 있는데 뭐 어떤 원룸은 솔직히 시설이 너무 조금 열약했고 좀 돈은 싸더라도 그러다가 괜찮은 원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원룸이 원룸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1층은 상가래요. 그리고 2층하고 3층은 원룸으로 쓰는 그런 건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건물 딱 외관을 봤더니 얼마 안 된 1층은 사무실에 안 들어와 있었대요. 완전 새 거다 하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 따라서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방이 너무 깨끗하고 신축이라서 누가 전에 살았던 적이 없고, 그리고 새 걸로다가 통돌이 세탁기, 그 다음에 붙박이 장식장, 이런 거 다 놔져 있고, 그리고 TV가 평면 TV였대요. 너무 좋더래요. 얇아가지고. 시설 괜찮다. 여긴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에 30을 얘기를 했대요. 500에 30이면 그 당시 똘순이 기준으로는 조금 세다고도 느껴졌대요. 그 전에 살던 데와 비교하면. 근데 완전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보여주신 신축 건물 혹시 지금도 방 있냐고. 그랬더니 방 있다. 그럼 저 거기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똘순이가 월세를 2만 원 낮추는 대신에 3층을 쓰기로 했대요. 3층 계단 올라가서 끝방. 왜냐면 끝방이 특히 겨울에는 조금 추울지 몰라도 여기는 신축 건물이고 하니까 괜찮을 거다 얘기를 했고, 옆방이 없으니까 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잡고 짐 들여놓고 하는데, 방도 원룸이지만 컸고, 그리고 베란다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정말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살림살이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회사 출근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데, 이 똘순이한테는 이렇게 괜찮은 원룸에 진짜 정식 회사, 이렇게 살아보는 게 태어나 처음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좀 알바를 했었으니까. 뭔가 자기가 드라마에서 보던 커리어 우먼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방도 꾸미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많았대요. 술을 잘 안 먹다 보니까. 근데 한 8개월, 9개월쯤 지났을 때, 그쯤 지나니까는 뭔가가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분한테 전화를 해줘, 가스레인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전화를 안 했는데도 우연찮게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주고 수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게 조금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거는 옆방이었대요. 옆방에 누가 소란스럽게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걸 느꼈냐면은 본인이 자려고 누웠대요. 불 다 끄고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사실 이때가 조금 남자친구랑 많이 다투어가지고 생각이 많았던 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던 게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눈을 감고 얼마나 지났을까? 옆방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삐리릭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텅 닫고 나가더래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옆방에도 사람이 사니까. 다시 들어오는 소리는 한참이 지나도 안 났고, 그때 시간이 상당히 늦었었는데, 근데 내 알 바는 아니니까. 근데 이 똘순이가 남자친구랑 다투다가 결국 이별까지 갔었거든요. 본인이 싱숭생숭한 마음에 그렇게 저녁에 불을 끄고 누워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다 잠드는 날이 많았는데, 불을 끄고 누워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옆방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공식처럼 느껴질 만큼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어김없이 옆방이 삐리릭 하고 열리길래 똘순이가 꼴딱 일어나가지고 막 현관으로 달려가가지고 똘순이도 문을 벌컥 연 거예요. 똘순이가 일어나서 달려가는 소리가 이제 둥퉁둥퉁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복도에서도 막 뛰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 주인 세대에다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이제 주인분이 여성분이셨대요. 그래서 사모님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6호인데 305호에 누가 사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거기는 그냥 직장인분이 사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딴 건 아니고, 그분은 뭐, 밤에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네.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 시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끊었대요. 거기다가, 제가 잠들면 나가요.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신경이 좀 쓰이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대요, 똘순이가.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먼저 든 생각은, 내 방의 창문에 불이 꺼지면은 이거를 보고 아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똘순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불을 끄고 앉아 있었대요, 그냥. 이제 누워있던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핸드폰. 그 당시에 이제 가로 본능이라는 핸드폰을 쓰고 있었다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나가더래요. 특이하다. 내가 좀 예민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닫고 한참 있다가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또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나가는 소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예민했나 보다 하고 한참 있다가 잠이 이제 들려고 하는데, 이게 한참이 1시간 반 이상이었어요, 지금. 삐리릭 하고 옆방 문 열린 소리가 또 나더래요. 이때 시간이 거의 새벽 4시가 넘어간 시간이었대요. 이게 우연일까 뭘까? 뭐야? 그러면 내가 엊그저께 이 사람이 나갈 때 뛰어나가서 혹시 경계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험을 또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실험을 해봤대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본인이 이제 잠들어가지고 그 전까지 문 여는 소리는 못 들었었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불을 끄고 앉아 있었는데 나가는 소리가 안 들리고 핸드폰 끄고 누워서 이번에는 코를 고는 신용까지 했대요. 살짝 새근새근. 본인이 새근새근 신용을 내자마자 비리릭 하는 소리도 나더래요. 누워서 코 고는 척 하고 있는데 막 소름이 돋더래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해봤대요. 예. 불을 끄고 핸드폰을 좀 보다가 누워서 코 고는 신용을 하니까 또 비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아는 거지?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아는 거지, 옆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커튼을 그 커튼집에 가갖고 의뢰하고 바꿨대요. 네. 솔직히 나중에 주인 아줌마가 뭐라고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꿨대요. 커튼을 좀 두툼하니 아예 안 보이는 걸 바꿔서 커튼을 완전히 치고, 원룸이라는 구조상 현관 쪽으로는 창문이 아예 없어요. 좋아, 이제 내가 불이 켜져 있고 불이 새나가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근데도 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상상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런 비슷한 테스트들을 여러 번 더 했는데 어김없이 본인이 코를 골기 시작하면 나가더래요. 그러면은 커튼 문제는 아니다. 바깥에서 불빛을 보는 게 아니면 내 방을 보는 거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낮에 일단은 밑에서 3층 자기 옆방을 이렇게 봤는데 사람 뭐 이런 거는 보이는 거 없고 커튼도 쳐져 있었고, 올라가서 옆방 쪽에다 귀를 살짝 대고 들어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인기척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 방에 들어가서 정말 꼼꼼하게 여기저기를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혹시라도 카메라 같은 게 연결이 돼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으니까. 근데 진짜로 위에 뭐 환풍구 이런 데까지 다 꼼꼼하게 봤는데 전혀 카메라 비슷한 건 아예 없었대요. 그러면 뭐 지금이야 초소형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지금부터 예. 몇 년 전인데. 한참 보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머심의 한 놈을 부르자. 남자의 한 놈을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남자애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이런 인테리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뭐 직원으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야? 나 똘순이야. 그러니까는 왜? 하고 너 잠깐 그 시간 있을 때 우리 집 좀 와서 좀 뭐 좀 봐줄 수 있어? 얘기를 한 거예요. 똘순이가. 그러니까 친구가 뭐 인테리어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데 오면은 좀 상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좀 시간 좀 내주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오늘 퇴근하고 얼굴 보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 몇 시쯤 올 수 있니? 그래가지고 한 저녁 7시쯤 해가지고 일단은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야,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실험까지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 방을 어디 루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근데 찾을 수가 없다. 네가 한번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야 그러면 네 말대로라면 네 방을 보고 있는 거라면 이 시간에 내가 가면은 알지 않을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보자. 옆방 불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가서 옆방을 봤대요. 옆방 불은 꺼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내 방 가서 보자. 그래서 둘이서 일단 방에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남자애가 얘기하기를 방에 들어가서는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해준 거 이런 거 전혀 티내지 마라. 그냥 오랜만에 올라온 친척 오빠라고 넌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라. 혹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친척 오빠가 오랜만에 친척 동생 집에 한번 놀러 와본 척 하면서 네. 여기저기 막 훑어보고 배웅해준다고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잠깐 봐서 모르겠다. 솔직히 몇 군데 의심 가는 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똘순이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언제 있는지 몰라도 언제 나가는지 안다. 언제 너 코 골면 나가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너 오늘은 좀 일찍 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진짜 고맙게 차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똘순이는 조금 초저녁에 한 10시쯤 넘어가지고 코 고는 척 하면서 이제 신용을 했더니 세상에 11시도 안 된 시간에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방금 나갔다고 혹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거 보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건물 밖으로는 아무도 나온 사람 없다고. 그래? 방금 옆방 나갔는데 나간 사람이 없어? 내 지금 니네 그 원룸 나오는 쪽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나온 사람은 없는데? 그럼 한 5분만 더 기다려봐. 그리고 다시 통화하자 하고 5분 정도 있다 다시 전화했는데 나온 사람이 없대요. 그 옆방 다시 들어간 사람은 있어? 아니 없어. 알겠어. 일단 네 방으로 올라갈게 하고 이제 친구가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튼 꼼꼼하게 쳐놓은 상태에서 불 켜고 친구가 그때는 좀 더 꼼꼼하게 방을 막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먹으로 살짝 벽도 치고 뭣도 치고 하면서 쭉 보는데 이 친구가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붙박이 장식장을 보면서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TV 쪽도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자기가 제일 의심스럽다. 왜? 그랬더니 봐봐 하면서 이게 노크를 하듯이 벽을 두들기더래요. 그랬더니 뭐 약간 둔탁한 소리로 가벽은 아니고 확실히 시멘트 벽이더래요. TV 옆쪽으로 툭툭툭툭툭툭툭 치다가 이쪽 붙박이 장식장 있는 그 바로 옆으로 오니까 가벽을 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퉁퉁퉁퉁 하고. 봐봐 똘순아 소리가 달라지지.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 근데 붙박이장이 지금 안 빠지게 아예 이거 앙카라고 있어요. 앙카로 박아놨거든. 여기에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서 내가 이건 조금 되게 의심스럽다. 야 그러면 이 장식장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장식장이 이제 유리로 돼 있었고 프레임은 나무, 그 다음에 다 유리로 돼 있었고 장식장 제 벽면에 붙어있는 면 쪽은 거울로 돼 있었어요. 친구가 저 거울을 한번
얘를 뜯을 수 없으면 거울이라도 한번 깨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건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데 의심되는 데는 없어?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그 바깥에 베란다에 네 통돌이 세탁기 있는 데 있지? 세탁기 뒤편의 벽면이 보통은 거기가 그냥 가벽이거든? 그냥 망치로 빵빵 뚫긴 부서지는 건데 이게 틈이 있어. 거기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모르겠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너무나 네가 그쪽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오버해서 지금 너한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판단은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원룸으로 옮겨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밤늦은 시간에 너무 고맙다고 하고 친구를 보냈어요. 앉아서 이제 막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몇 명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이래저래 해갖고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냥 방을 옮길까 아니면 내가 미치니까 하면서 뭐 얘기를 했대요. 친구들하고 말해봤자 답은 안 나오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항상 잠이 들면은 이 사람은 나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들어오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들어오는 문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회사에다가 못 간다고 좀 얘기를 하고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하루는 쉬어보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는 척을 하고 이 사람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한참 있다 나가서 본인 차를 안 보이는 데다 던져놓고 다시 올라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바깥을 봤을 때 내 차는 없으니까 출근을 한 주 할 거란 생각을 하고 본인이 퇴근하고 보통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인데 5시 50분쯤 되니까 옆방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미리릭 하면서. 그리고 탁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를 살짝살짝 정리를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진짜로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나더래요. 이거는 두꺼운 벽이 있는 게 아니다.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외쳤대요. 변태 같은 놈이 자꾸 뭘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지? 하면서. 그랬더니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싹 하고 조용해지더래요. 뭐지? 막 이러고 있었대요. 있긴 있구나. 근데 뭐지? 이게 분명히 날 보고 있는 건 내가 있는 걸 알았을 건데 참 희한한데? 여기선 일단 못 자겠다. 판단이 들더래요. 그 부시럭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자고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 좀 하다가 그 집에서 안 자다가 주말에 들어온 거예요. 망치를 한 손에 들고. 장식장 뒤를 거울을 깨기 시작을 해본 거예요. 일단 제일 아래쪽 깨봤어요. 뒤에 막혀 있어요. 위에 거 깼어요. 막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거를 딱 깼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섰을 때 성인 남성 눈높이 정도 되는 높이. 와장창창 하면서 거기만 느낌이 이상하더니 세게 빵빵빵 두들기니까 깨져 나가면서 공간이 빵 뚫려 있더래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 안을 비춰봤대요. 비춰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사람이 사는 이게 아니더래요. 옆방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와, 이거 진짜네. 이거 옆방에 미친놈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통돌이 세탁기를 그래도 옆쪽으로 좀 제끼고 망치로 막 그 뒤에 벽을 두들겼대요. 가벽을. 막 두들기니까 가벽이 진짜 쉽게 이게 무너지는데 이게 그 소방 머시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옆방을 들어갔대요. 이게 이제 물론 불법이지만 이 당시에 똘순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일단 옆방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도배도 안 된 빈 방이더래요. 그리고 딱 보니까는 그 장식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틀을 짜서 놨더래요. 본인 방을 볼 수 있게. 소리도 잘 들리고. 그러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내 방을 보고 있었다는 소린데 어서 짐을 싸서 나가자.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다. 일단 나가서 신고를 하자. 막 짐을 싸고 있었대요. 짐을 막 이제 대충 싸서 나가려고. 나가서 일단 신고라든 뭐라든 하려고. 대충 이제 중요 물품들 막 담고 있는데 삐비삐비삐 삐리릭 하면서 옆방에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 시간에? 갑자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옆방 문을 딱 열자마자 다시 문을 딱 닫더래요. 그리고 드라라라락 소리가 나더래요. 알 수 없는. 그리고 나서 톡톡톡 노크를 하더래요. 본인 방을. 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게 몸이 이제 가만히 사람 숨죽이니까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똑똑똑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쾅쾅쾅 소리가 바뀌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옆방 본인 방문 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더니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하더니 이때 이제 똘순이가 옆방 들어가는 거 보고 한쪽으로 몸을 웅크리고 숨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장식장으로 본인을 볼 수 있으니까. 딱 장식장 앞에 발소리가 멈추더니 막 보는 것 같더니 다시 저벅 걸어서 세탁기 쪽으로 가더래요. 이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겠구나 싶은 거예요. 똘순이가. 그래가지고 세탁기 쪽으로 발소리가 가서 아예 세탁기 쪽으로 넘어올 때쯤 똘순이가 뛰어나간 거예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본인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딱 나갔는데 아까 뭐 차라락 소리가 나면서 뭐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 원룸에 방화 셔터가 있었어요. 뜬금없이 셔터가 내려가 있더래요. 나갈 수가 없더래요.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싶은 거예요. 똘순이가. 처음 봤대요.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본인을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똘순이가 막 핸드폰을 떨리는 손으로 막 열었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뛰어오더니 핸드폰을 딱 낚아채갖고 본인 주머니에 그냥 넣더래요. 똘순이가 살려줘!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남자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소리 들리는데 없을 거고 들려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더래요. 너 뭐야? 너 뭐야 이 미친 야, 너 뭐야 이 변태 야! 막 소리를 이제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슬퍼 그러더래요. 뭔 소리야 이 미친놈아 막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나를 기억도 못하냐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이제 나 보내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그 남자애가 어깨를 이렇게 잡더래요. 똑바로 봐봐.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 너 좋다고 3년을 따라다녔어.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더래요.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는데 뭔 말하는 거야 미친 새끼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봐라고. 너만 3년을 따라다녔다고. 어떻게 나를 몰라. 잘 봐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갖고 이제 막 보다가 말다가 막 나간다가 몸싸움 하다가 막 다시 얘기하니까 남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네. 3년 한 반 전쯤에 4년까지는 아니고 3년 반 전쯤에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을 갔었대요. 예. 그 나이트클럽에 갔을 때 웨이터였어요. 뭐야? 그 남자가. 오. 근데 손님이 번호를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는데 웨이터가 우리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은 추첨 이벤트 같은 거 하는 나이트클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추첨 이벤트 되면은 뭐 양주 테이블 공짜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적어서 냈는데 얘가 몇 번 연락을 하긴 했었더만요. 예. 같이 식사 한번 하자는 식으로.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거절을 한 거죠, 똘순이가. 그리고 아예 기억 속에서 그냥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 이후로 똘순이한테 보인 것도 없었고, 크게.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오고 생각이 드니까는 이건 진짜 미친놈이다 싶은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 알았으니까 나 내보내주라고. 여기서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나 내보내주라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 못 놔주겠다고. 나랑 그냥 같이 있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너 나 나가면 너 무조건 신고할 거라고. 너 같은 애들은 콩밥 먹고 죽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저기 뭐 예를 들어볼게요. 돌비군, 돌비읍 몇 다시 몇 번지 땡땡씨, 똥똥씨 아빠 엄마 이름. 아빠 엄마가 시골에 농사 지셨거든요. 예. 어머니 아버지 되게 내가 명절이면은 한우 세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못 먹을 걸 내가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냐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 나한테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 뭐길래 우리 엄마 아빠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협박을 하냐? 그러니까는 그냥 나랑 만나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하고 너한테 말을 해줄게. 이 자리에서 너랑 사귄다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냐. 이게 현명하게 대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더니 남자가 눈깔이 돌아버리더래요. 너같이 말 안 치고 다시 전화해서 만나자니 한 번도 없었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더래요. 그때부터. 예. 그러면서 덤펑 걸어가더니 똘순이 부엌에서 칼을 빼갖고 오더래요. 죽어봐. 죽어서 만나고 싶으면 찾아와. 너 같은 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이런 썩을 생각한다. 다시 한번 보겠다. 사람 간보고 장난치는 하면서 막 칼 들고 널러 오더래요. 거기서 여자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칼 들고 나오길래 다시 이 남자가 있던 옆방 문을 닫고 디지털 키를 삐링 하고 잠근 거예요. 그럼 남자가 거기 비밀번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디지털 번호를 누르면은 다이얼 같은 게 그 집 안쪽에서는 돈단 말이죠. 똘순이가 그걸 손으로 이렇게 잡고 모터가 안 도니까 갑자기 막 뛰어서 다시 세탁기 있는 쪽으로 막 가더래요. 그래갖고 똘순이가 다시 손으로 그 레바를 그냥 강제로 돌려가지고 또 나가고 그 안에서 뺑뺑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뺑뺑이를 돌아도 답이 없어요. 샷다가 내려와 있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똘순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었대요. 창문 밖으로 그래서 뺑뺑이를 돌다가 뛰어내렸고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다 보니까 네. 3층이면요 되게 높아요. 맞아요. 죽어. 잘못하면. 네, 우리가 그냥 3층 그러면 그냥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진짜 죽을 수 있는 높이예요. 3층은. 예. 뛰어내렸는데 이제 어떻게 구르고 일어나지더래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는 솔직히 고통을 그렇게까지 못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본인 차 키가 주머니 있었으니까 시동 걸고 도망가. 그 현장을 벗어났대요. 똘순이가. 근데 핸드폰은 지금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가 주변에 많았으니까 근처 공중전화가 어딨나 막 찾으면서 이제 번화가 쪽으로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뒤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섭게 따라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무섭게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똘순이가 이제 미친 듯이 본인도 막 때리 밟아가지고 번화가 쪽으로 나가서 막 내지르니까는 그 차가 어느 정도 쫓아오다가 포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똘순이는 당연히 신고를 했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분들이 네. 이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똘순이 집도 같이 가고, 근데 똘순이는 안 간다고 했대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경관님들이 확인만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경관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똘순이한테 전화를 줬대요. 그 옆방에 있었다는 사람 신상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막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옆방 지문 따고 막 하시라고. 예.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할 건데 혹시 그 어디 나이트클럽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랑 해서 일단 알아는 보겠다. 일단은 안전한 곳에서 조금 뭐 댁에 가 계시든 친구 집에 계시든 그렇게 일단 계셔라. 조사는 우리가 하겠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친구 집에 머물렀대요.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알아보라고 해준 친구 있잖아요. 조금 친했던 친구. 완전 베프는 아니어도. 그 친구한테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나쁜,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본인도 안심이 좀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집이라도 와 있으라고. 네. 친구가.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옆방에 거실이 뚫려 있고, 진짜 내가 살다 이런 미친 일을 다 겪었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유, 그니까 네가 그때 병가 내고 막 그렇게 테스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늦어서 불을 끄고 누워서 한 침대에 둘이 누웠대요. 침대가 조금 큰 사이즈여서. 진짜 파란만장한 하루였다 하고 눈을 감고 이제 탁 잠들려고 하는데 내가 병가 냈단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똘순이가. 예. 아무한테도 경찰한테도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병가를 내고 이랬던 걸 얘는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래요. 진짜 나란히 누워있는데 생각을 막 다시 꼼꼼히 되짚어봤대요. 내가 병가를 내고 테스트를 했고 잠깐만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경찰한테 얘기한 적 없고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한 적 없고 얘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 회사 사람하고 아는 걸 또 아닐 건데 그때 얘도 공고만 보고 했다고 했는데 못 있겠더래요. 그 집에. 예. 그래가지고 부시시하고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왜 앉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나 뭐 좀 마실 것 좀 하나 사가지고 올게. 그랬더니 친구가 뭘 마실 걸 사갖고 와. 그냥 누워 자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너 먼저 자. 나 마실 것 좀 사갖고 올게. 그랬더니 뭐 이 시간에 나가려고 그래. 참 넌 겁도 없냐? 그런 일이 없고 누워 자자. 나 마실 것 좀 사갖고 온다고 왜 그래?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다녀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이제 혼자 옷 주워 입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투룸에 살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문을 탕 닫고 문에다 귀를 이렇게 대고 있었대요. 조용히 대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오빠 빨리 와 빨리 눈치챈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들리더래요. 뭐지? 싶어가지고 똘순이가 그 길로 다시 딱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막 가가지고 충분히 이제 뭐 으슥한 데로 갔다 생각이 됐을 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하지? 또 공중전화지를 또 시작을 해야 되나? 내가 전화번호 아는 친구가 몇몇 없는 친구 중에 하나가 째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본인 머릿속에 있었던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고 다행히 그 친구가 받아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핸드폰으로 아까 그 침대에 같이 누웠던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야,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 너 나를 어떻게 하려고 너 그랬던 거냐? 네가 나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 말하는 거냐고 완전 모르쇠로 딱 잡아떼더래요. 나 너 통화하는 거 들었다고. 얘 눈치챈 거 같다고. 오빠 빨리 오라고 너 통화한 거 나 다 들었다고. 네. 그랬더니 그거 다른 오빠하고 그냥 통화한 거였다고. 그래갖고 너 내가 만약에 조사해가지고 그 경관분들이 남자를 잡았고 네가 그날 남자하고 만약에 전화한 거면 너 같은 공범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예.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도대체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그냥 있으면 다 알게 될 거라고. 진짜 너한테는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먼저 끊더래요. 예. 그래갖고 일단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회사는 못 가더라도 회사에다가도 전화로 얘기를 했대요. 나 출근을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고. 좀 여러 가지 일이 있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핸드폰 하나 새로 개통하고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좀 궁금해진 게 있었대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본인 기억이 맞나 안 맞나만 좀 하나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안면이 터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한 명 있어서 저 언니 그 우리 회사 사장님 말고 뒤에 쩐주분 계시잖아요. 투자자 큰손분 그때 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돌 땡이라고 해볼게요. 네. 김돌 A라고 해볼게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끊은 거예요. 끊고 생각을 막 되짚어 봤더니 그때 나이트 삐끼 이름이 김돌씨였던 것 같은 거예요. 오호. 뭔가 본인 기억이 이건 맞으면 이것도 경찰한테 다 얘기는 해놨지만 그러면 그 회사도 원룸도 지금 뭔가 다 지금 짜여졌던 판인 건데 이 판에 나를 자연스럽게 미루는 건 내 친구였고 왜 내가 이런 일이 나왔지? 내가 도대체 이 남자한테 잘못한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기로는 했는데 너무 지지부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잡아서 얘를 콩밥을 먹이든 뭘 하든 해야 내가 두 다리를 조금만 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지금 위험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모르는 받았대요. 그랬더니 여성분이시더래요. 예, 여보세요? 하니까는 똘순 양이세요? 되게 상냥한 목소리로. 그래서 예, 하니까는 얼마 전에 무슨 좀 큰일을 좀 겪으셨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고. 저 그 사람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전화가 왔대요. 오. 그래가지고 어머니요? 예, 막 대답을 이제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신고하신 거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더 이상 쑤시지만 마시고 넘어가 주시면 저희 쪽에서 좀 살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예. 더 이상 경찰 쪽에다가 추가로 더 수사를 해달라 어쩌달라 추가로 민원 걸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그냥 계시라고 더 이상 그러면은 저희가 살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그러고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사냐. 그랬더니 똘순 양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일가족이 다 죽어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 꼴을 왜 당해야 돼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같은 불려우가 꼬리치고 다니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고. 오, 예.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네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니까 그냥 내가 제시한 조건에 알겠습니다 응 하고 그렇게 끝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도 다 알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어차피 다 알고 본인 이름도 알고 다 알잖아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 끝내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든대요. 내가 나 당신들 필요 없어. 나 끝까지 내가 어떻게 경찰에 검찰에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통해 니들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쉽게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은 뭐 돈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 얽히지 말게만 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돈 주겠다. 돈을 줘야 상호간의 약속이 성립되는 거니까 집에 소포 하나 갈 테니까 받으라고 거기다 돈 넣어서 보내려니까 너 지금 엄마 집에 있는 거 다 안다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대요. 끊고 그 인테리어 하는 친구 남자애 그나마 걔가 조금 제일 또 근래에 믿을만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본인을 이 판에 끼어들게 한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 그 친구하고 대면을 하게 만들었대요. 네. 대면해가지고 진짜로 머리끄댕이 잡고 뺨 올려 붙이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울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때 나이트클럽을 이 친구도 같이 갔었고 그 삐끼가 이 친구도 전화번호를 적어냈으니까 이 친구한테 접근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면서 똘순이하고 본인이 얽히게만 되면은
금전적으로 좀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 삐끼가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부모님이 돈이 좀 있는 집 자식이었고, 똘순이가 취직했던 거기도 사실은 TO가 필요 없는 자리였는데, 거기가 형네 회사였더만요, 형. 그 삐끼의 형. TO가 필요 없는데도 그냥 TO 만들어가지고 그냥 넣었던 거였고, 그래가지고 이 삐끼는 옆방에서 똘순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예. 난 너와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잠드는 그 모습까지 항상 본인은 걱정스럽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잠드는 것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듯이 매일 밤 쳐다본 거예요. 잠들 때까지. 잠들 때까지 쳐다보고, 잠들면은 본인은 뭐 2층인지 1층인지 거기서 뭐 아예 머물렀대요.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눈이 그렇게 좋더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솔직히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다고. 집에 돈이 좀 있는 남자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잘 얽히면 네가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는 어찌됐건 이제 절연을 했고, 예. 더 이상 관계 유지 못하죠. 진짜 3년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3년을 넘게 내 주변 지인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내 옆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가져는 와봤는데, 예. 이 당사자는 되게 무섭고 소름 돋고, 그간 3년간 본인이 다른 원룸에서 생활할 때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한다고 예. 하면서 되게 무섭고 소름 끼쳐 하는데, 제가 이제 전달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느꼈던 그 공포라는 감정이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와, 네, 진짜로 2006년도니까 이게 사실 뭐 녹음 기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잖아요. 핸드폰 녹음 기능도. 그렇죠. 아니 없었죠, 근데 제가 그때는. 예. 이 얘기 들으면서 어. 되게 궁금했던 거 몇 가지를 좀 얘기했었어요. 저도. 예. 녹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당시에 네. 뭐 핸드폰으로 후딱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사고가 안 돌아가진대요. 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망치로 옆방 깨고 할 때도 본인이 뭔가 처벌을 받든 물어주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설마 진짜 그럴까? 이 생각으로 한 거지 확신을 갖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스토킹법이 지금이야 이제 조금 된 거지 없잖아요. 그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10번 네.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가 성립하던 시기죠. 그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쵸. 예. 그게 성립하던 시기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만 하더라도 이제 녹음 기능 지금이야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통화만 하면 자동 녹음이 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아이고. 없었어요. 그때는 아. 문자 보내다 뭐 네이트 버튼 누르면은 집안 망하는 줄 알던 시절인데 뭘. 맞죠? 예, 네. 네이트 버튼 누르게 되면 한 6, 70만 원 그냥 나왔지. 네. 종료 버튼 연타로. 그러면 큰일 난다고. 예, 네. 그랬던 시절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역시 동네 꼬마님은 이야기, 아까 나 연기 한번 열연하실 때 웨이터 빙의 되셔가지고 아이고. 와, 진짜 뭐 혹시 아니죠? 동네 꼬마님이 아니죠? 저 돌빈이 옆방이에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따가 방송 끝나고 봬요. 예, 비방용으로 그때 봬요. 아이고. 예. 돌맨.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아무튼 사람을 좋아하는 이 감정이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건. 하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옆방에서 그냥 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야,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요. 지금 현재 시대에는 그러면 큰 범죄에다가 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